영화산업, 방송산업, 그리고 콘텐츠 모더레이터, 일종의 이제 IT 업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쪽 산업 노동자도 나왔는데요. 일부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왜 저런 제목을 달았을까라는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영화산업노조의 안병호 조합원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산업노조 조합원 안병호고요. 현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티켓에서도 보면 근로계약 관행 무시 인 OTT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은 법에 의한 거죠. 관행으로 하는 계약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관행으로서 수용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OTT,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최근에 이제 OTT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영화산업노조 출간했을 때부터 최초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준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현장을 좀 바꿔보자라는 건데 근로기준법 하나만 적용돼도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이 있고 야간에 10시 넘어서 일하는 그 야간 수당이 있고 그 휴일에 쉴 수 있는 게 법에 다 있었더라고요. 일요일도 없고 야간 촬영 그렇게 스탑해도 야간 수당이나 노조절 받아본 일이 없었는데 이미 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라도 해달라는 게 노동자가 처음 만들 때부터 요구였고 그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2015년이죠. 2015년에 아마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화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스태프들이 4대 범죄 들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는 것이 관행화 돼가고 있습니다. 법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을 써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영화 현장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 현장에서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만든 지 6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연장수당 받고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 그러니까 극장에서 2시간 정도 입장권을 사고 극장에서 앉아서 영화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극장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들고 극장에서는 영화들을 거의 상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 제작 현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그 제작 인력들은 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작 인력들은 이제 OTT나 그때 이제 진출해 있던 OTT나 드라마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제작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영화는 없더라도 비슷한 일을 하니까 드라마나 OTT 현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던 우린 OTT니까 근로계약 같은 거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OTT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OTT니까는 근로계약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을 쓰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됐고 사업계약,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그렇게 계약이 바뀌어지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이제 이미 주 몇 시간, 5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시간은 이제 개의치 않게 되는 거죠. 용역계약서를 쓰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그냥 18시간 그렇게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들이 어쨌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런 계약서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해진 날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촬영하다가 무슨 제작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 영화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임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상하고 임금에서 딴다거나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얼마를 배상하라. 그리고 예시 자료집에도 예시의 계약서 내용을 적용했지만 계약하다가 의뢰 규칙사유 정확하게 어떤 규칙사유인지도 명시되지 않는데 내 잘못을
계약을 해지해. 그럴 경우에는 계약된 금액의 2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계약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시간 자체도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OTT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금 체불 현장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떼이면 고용노동부에 가면 이건 우리 사안이 아니니까 민사를 해결하는 게 다시 또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계약서 쓰고 했던 것이 드라마라는 틀이고 OTT라는 틀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영화가 아니니까 근로계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요구들은 현재도 계속 유효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질문 있으면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좀 먼저 얘기를 쭉 들은 뒤에 네. 영화 얘기, 영화 쪽, 방송 쪽 얘기를 좀 강조했는데요. 일대부터 거기 집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오늘 엔딩 때도 이태 축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 크레딧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세현입니다. 지금 영화 얘기해 주셨는데요. 영화는 사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10수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현장에 변화해온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방송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된 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변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현장에는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죠. 용역, 도급, 위탁 계약 등은 굉장히 다양한데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자유로운 독립사업자, 자유로운 프리랜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사의 지휘 감독 하에 일을 하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강요받으면서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실제로 노동 연장수당 수당도 없고 그리고 일을 그만두었을 때도 퇴직금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방송 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리랜서, 가짜 프리랜서, 저희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늬만 프리랜서 안 된다. 근로계약서 써야 되고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노동자들의 분야별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드라마 방송 작가가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혼자서 외롭게 개별 법적 소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운서, VJ, CG, PD 등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개별적으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계기는 해고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너랑 계약 해지할래 하면 그만이겠지만 실제로 법적 다툼을 해보면 부당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서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시면 노동자로 복직해도 내버리는 괴롭힘이라고 써져 있는데 복직을 해서 들어갔더니 법적으로는 노동자성이 인정됐지만 나는 우리 회사는 우리 방송사는 널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현장에 싸우고 있는 단위가 두 단위가 있는데 광주 MBC와 UBC 울산방송입니다. 광주 MBC의 김동우 아나운서는 7년차 아나운서인데 진호위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광주 MBC에서는 그 7년차 아나운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BC 울산방송 같은 경우에도 계약 해지 이후에 진호위, 준호위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노동자성 인정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아나운서한테 갑자기 편집 요원하라고 하고 그 아나운서 하던 프로그램 없애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음해하고 음해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온전한 노동자성 인정 앞에 온전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시간 노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대법원 판결로 장시간 노동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초장시간 노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영화는 12온, 12오프 이렇게 해가지고 12시간까지만 촬영하는 게 그래도 이게 정착되고 있다고 듣고 있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을 안 재운다, 촬영을 멈춰달라 이런 전화를 새벽 2시에 받은 적도 있는데 20시간 넘는 게 사실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 5, 6년 전이었다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구호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이거에서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여전히도 초장시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도 드라마 현장의 초장시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결방시 보상 문제입니다. 명절 때 특집 프로그램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때 특집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이렇게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서 원래 프로그램이 결방이 되면 일을 다 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 자료집에 보시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초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올해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스타배우 출연료와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2의 이정재 배우가 출연료를 이제 10억에서 13억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는데 그것과 동시에 드라마 제작사 협회나 이런 곳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특정 배우에 대한 비난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단역 배우라던가 스태프들의 저임금 구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고액 출연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의 대부분의 스타 배우들의 출연료로 지출을 하고 단역 배우나 스태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민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중간으로 계속 기자분들이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앞에 안내해둔 거를 이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해주실 분들이 다소 소소한 직업군 콘텐츠 모더레이터 분들인데 이분들은 일단 기업명, 본인 이름 그리고 얼굴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촬영하실 경우 모자이크 처리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최 측에서 추후에 사진 찍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서울 보도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그 사진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으로 막 조명해서 되게 어려운데 저도 오늘 처음 뵀거든요. 네. 저분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려워 말고 지금부터 콘텐츠 모델 바로 생소해 보이는 이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영사 콘텐츠 모델에서 권영선입니다. 저는 소년장 소리센터 도구 업무제약을 했고 스페셜리스트 대구별 100여 분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리센터이지만 15분 이상 그림 있으면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휴게 시간도 없고 주 6일 근무, 주말 등 하루는 8에서 10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 연차는 없었습니다. 자주 모니터링이 밀렸다면 이거는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적 있습니다. 시간을 쇼핑하는 저에게 소중한 여유가 생겼지만 유상기가 있어도 분명히 해야 했고 실제 2번의 이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선한 저희도 일을 했습니다. 출산일과 유발직 연차 없는 회사 근무자들끼리 재택근무 필요함을 쓰고
아파라. 세 번째 아기가 생기고 나서도 문제였습니다. 출산 후가 6월 10도 없는 저는 쉬는 날짜를 정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 실제 날짜를 정해서 출산했습니다. 아기 낳고도 쉬지 못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왼손으로 아기를 안고 모유수유 하고 오른손으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체 근무자의 기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근무자가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면 그 일해준 만큼은 갚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 근무 시간은 2배가 되었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체 근무를 갚느라 하루에 14시간 이상도 일을 벌였습니다. 갓난쟁이 아기를 돌보며 제한 시간 내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그리 밀릴까 두려웠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화장실 가면 또 그것이 시간이 3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한 지 노름도 안 돼서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도 저는 주말에 하루 쉬는 날 병원에 가려고 참았습니다. 3일이 가면 또 저는 늦게 부모를 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2배의 시간을 일해야 하니까요. 고열 오한 통신도 3일의 시간을 참고 참다가 수면을 안도실에 갔고 염증 수치 30배 이상 방광염에서 요로방염에서 심장에서 사고 가서 등수까지 터졌고 등환사실에 입원을 하여 수술하고 정상 입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대답한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등환사실 가서 노트북 살피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느낀 문장은 일할 때 아프면 개인이니까 였습니다. 저희 20대 저번에 같은 회사가 쉽게 그만둘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진실과 하지만 다음 얘기를 그냥 들어보도록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겹살 콘텐츠 모델레이터 김민정입니다. 콘텐츠 모델레이터로 제가 하는 일은 인터넷 커뮤니티 올라오는 게시글 댓글을 누군가 확인해보고 근무자들마다 업무 파트는 시간대가 구성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콘텐츠를 다 마련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근무자와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사업과 근무 중 단계를 전달하고 길거나 운영을 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거나 커뮤니티 접속자가 많은 날에는 점수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저를 지시 감독하는 업무직 직원이 전직 직원에게 메시지를 바꿉니다. 지시를 몇 번 이상 받아야 불이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계속 밀리면 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연결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사유로도 저는 해고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안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수리는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서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차에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 때문인데요. 신상을 연차 대신 저와 같은 다른 근무자분들과 근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근무 변경 또한 점수의 품질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눈이 너무 아파서 잠만 잤는데요. 잠을 자다가도 근무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다시 자고 아픈데 쓸 수 없는 수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실이 저는 더 서러웠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일은 많은 사건사고를 여과 없이 가장 빠르게 보게 됩니다. 많은 양의 욕설과 부담은 익숙한 일이고 인사에서 처리되어 있지 않은 정확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지들로 알게 모르게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서 봐왔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최근에 있었던 신문역 사진과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원래 민폐를 소유했고 민폐 보기 전 영상에 민폐에서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봤습니다. 당시에는 영상으로 연결되는 민폐를 올린 게시글을 빨리 지워야 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몇날 며칠 지나면서도 제대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완벽한 결정을 미리 정리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일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일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노동자를 응원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지금 두 분 합해서 지금 5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잘 지켜주셔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잡고. 네. 편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콘텐츠 모더레이터고요.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스펙의 내용처럼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일을 해도 항상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니터링 일은 24시간을 빡빡 채워서 다수의 근무자들이 1분의 공백도 없도록 전담하여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들을 검수하는 일입니다. 저희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회사생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낮 시간까지는 올라온 콘텐츠 양이 적고 저녁이 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기 시작해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어떨까요? 올라온 콘텐츠의 양과 비례하게 많은 양의 콘텐츠를 처리하게 되는 시간대에 야간 근무자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상식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희가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업무 시간 근무를 하고 정해진 지침을 기준으로 지시와 통제 아래 일을 하고 그날그날 업무 상황을 보고해서 확인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처우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야간 수당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 연차도 없었고 주휴 수당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쉬는 공휴일 그런 날은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이 받고 다닙니다. 새해, 명절, 크리스마스, 연말 그런 날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게 되죠. 법정 공휴일은 노동자라는 누구나 일부러 쉬는 것이 맞지만 저희는 쉬지도 못하고 일은 더 많았지만 휴일수당은커녕 항상 최저시급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였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정해진 날들은 좀 낫습니다. 이날 이 시간에 엄청 바쁘겠구나, 엄청 힘들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더 힘든 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만한 사건, 사고가 갑자기 터졌을 때나 학생 이용자들이 많은데 아이돌, 연예인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코로나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방학같이 시즌별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이런 때는 자연히 글이 많이 몰리게 되고 저희는 평소 업무량의 2배, 3배 그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 한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검수를 해도 일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희 업무 시간을 초과하도록 일을 하게 되지만 한 번도 초과 근무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는 와중에 오히려 관리자들은 점수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 환경에서도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꼼수로 엄청난 양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3개월 단기간으로 반복되는 재계약 구조로 인해 이런 고충을 겪으면서도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을 우려해 불만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근무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따로 연차가 없었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근무자분께 내일 시간 업무를 부탁드려라 해서 항상 서로서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일을 했고 여러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회사에는 늘 눈치를 보는 철저한 의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같이 잔혹한 장면과 저속한 욕설, 혐오, 온난 이미지, 폭력적인 콘텐츠들을 마주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당장 보는 저는 힘들지만 제가 공수를 함으로써 다른 수백 수천 명의 이용자들을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계속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을 꼼수 대하고 있는 이용당하고 있는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저의 목소리가 작은 힘이 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고 물론 궁금하신 건 나중에 끝나고 정부에서 취재를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질문하실 건데 뭐 질문하시기 전에 뭐 제가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한 가지씩만 먼저 돌아가는 하고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화, 방송 이런 데서 굉장히 만연한 프리랜서 이런 계약들이 많은데요. 진짜 공통적으로 이제 보니까 여러 곳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소송들 먼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본 사람 알죠? 문제는 그렇구나. 내가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근로자임을 입증한다. 내가 노동자임을 입증한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여러 방송국에 영화국에 서 보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 근로기준법 무대 위에서 서는 거. 네, 그 무대 위에 서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앤디 크레딧 우리 방송 현장에서 근로소득 입증하는 뭐 일종의 수당이 뭐 이제 나의 뭐 입증이 뭐 이런 걸 이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옆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노동자들이 자신이 해왔던 노동의 과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법적으로 이제 근거들을 계속 마련하는데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프리랜서이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지각하면 카톡방에 늦는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 채용 공고에 업무 시간이 기재돼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있는데 제가 VJ라는 영상 취재 요원이라고 부르는 VJ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분은 계속 회사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배차를 받아서 차를 타고 시민 인터뷰를 따라 나갔어요. 근데 해고를 다 통보한 이후에는 갑자기 회사가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하고 회사 차를 교차해주지 않겠다. 너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송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점으로 꼽는 과정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수년간 일한 사람의 존재를 없애고 의미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밥 먹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재판 기록 하나 올라온 걸 확인하는 날이면은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누워있다. 그리고 집에 서류 하나 날아오는 것도 트라우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노동자성 입증 순환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은 CJB 청주방송의 이재학 PD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이 2월 1일인데 2월 4일이 이재학 PD의 4주기 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에 이재학 PD 추모제를 하는데요. 이재학 PD는 CJB 청주방송에서 14년을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는데 소위 무늬만 프리랜서였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들도 몇 년 동안 정규직인 줄 알았을 정도로 정규직처럼 일하다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는데 이 CJB 청주방송에서 이재학 PD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학 PD 추모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안녕 제피인데요. 제피는 이재학 PD의 동료들이 이재학 PD를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이재학 PD의 줄임말이었을 텐데 근데 소송 과정에서 이재학 PD를 해고했던 국장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이재학 PD를 한 번도 PD라고 부른 적이 없다. 우리는 이재학 씨라고 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을 하고 PD로서 일을 했고 PD라고 불렀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었고 또 이재학 PD의 동료가 진술서를 써줄 때 PD라고 썼는데 그 국장이 빨간 펜으로 PD라는 말을 지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노동자성을 노동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방송 현장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엔딩 크레딧 같은 단체들이 지원회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개별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들이 쌓이지만
또 그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만 미치지 방송 전체로 확장되지는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여전히 계속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수사 사회 보는 게 꽤 감정노동이네요. 일단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 텐데 아마 아까 보니까 와 기업 치우까지 이걸 다 아마 탄사가 입증하진 않았을 거고 같이 해주시면서 OTT는 다르다. OTT가 아니야. 여기는 영화인지 아니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다른가? 우리가 물론 저도 이제 요즘 영화관에서 보기보다 OTT 통해서 TV나 저 스마트폰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같은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다른가? 그런 얘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OTT랑 극장에서 하는 영화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같은 카메라 쓰고 같은 조명장 쓰고 같은 스태프들이 일을 해서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제작되지 않으니까 그 제작사들이 그대로 다 OTT 플랫폼을 통한 드라마를 찍던 뭐 영화를 찍던 뭐 그런 식으로 제작 방향이 다 변해갖고 그 전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켰던 제작사일지라도 OTT라는 이유로 그 전에 영화 현장에서는 뭐 옆에 제작사도 하고 뭐 그런데 OTT를 만드는데 다른 옆에 들어오면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OTT니까 뭐 안 해도 돼. 그런 게 이제 넘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OTT에서는 뭐 근로계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로계약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근로계약도 떠주는데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데는 왜 적용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결국은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의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고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떤 식으로든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최근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OTT든 영화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쨌든 장비도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가 영화 스태프들이 근로자성 판단받는 것 중에 이제 증거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철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철표라는 게 뭐냐면 몇 시 출근해서 몇 시까지 오늘 일을 한다라는 일련의 계획들을 매일매일 촬영하는 날마다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대로 스태프들이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철표에 대한 그 실무는 연출 파트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실무를 짜서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확인은 제작사가 대표가 하든 그 제작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인받은 일철표 일정대로 촬영을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 나와라 하면 6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찍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다음날 언제 나와라 뭐 오늘 밤새더라도 그럼 다음날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 것들은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그럼 다음날 몇 시까지 나오라 하면 또 그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갈 수 있지 않고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리랜서는 근로계약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프리랜서라는 말이 단순히 근로계약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으로 지칭돼야 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스태프처럼 한 곳에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곳저곳을 그때마다 프로젝트마다 달리 계약을 하더라도 그때는 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 2015년에 근로계약이 퍼졌다고 했던 것도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뭐 OTT가 많아지고 우리는 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옆에 들러봤더니 제작사들도 안 하고 있으니 나도 안 하겠다라는 게 되게 당연하게 되는 얘기가 너무 지금 최근에 와서 되게 복장스러우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은 그 근로시간 무제한됐던 게 59조가 59조에서 이제 방송 및 영화 제작업이 그 근로시간이 무제한할 수 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 조항만 지키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계약이니 연장수당이 이런 건 하나도 안 지키다가 이제 그 조항만 그동안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 최근에는 OTT니까 아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어른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근로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다라고 스태프들이 인정받은 사례도 임금체불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노동부 갔더니 우린 너네 사안이 아니야. 그럼 민사를 해결해. 그래서 민사로 했더니 어쨌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제작사는 요격계약서 썼으니까 근로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처할 표명 그런 일련의 계획들이 다 제작사 대표에 의해서 임금이 정해지고 제작사 대표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다 설명하고 난 후에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자료 중에 치유까지 이제 항목으로 이제 판사가 이제 쭉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2019년 그러니까 이 사건 2017년에 임금체불로부터 발생한 사건인데 이 한 건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더레이터 분들께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진심 화가 나죠. 중환자실이 진짜 엄청 부족하시고 중환자실은 노트북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었고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 입원을 할 수 없다고 솔직히 때를 들었어요. 아무런 퇴원 시켜간다 나는 입원할 수 없다. 근데 왜 계속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제가 하려고 하시면 제가 항생제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기로 하고 수치가 나빠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중환자실을 가겠다 라는 사실을 두고 치료했습니다. 일반 운동에 노트북 들고 했고 그리고 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 기간도 제가 또 때를 불어서 단축해서 퇴원을 했고 그리고 그때가 아팠던 게 4년 전인데 현재까지도 3개월마다 병원을 가서 시력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한테도 혼나고 의사한테도 혼나고 그 이제 듣다 보니까 공휴일은 더 바쁘다. 실제로 이제 콘텐츠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까 실행력 사건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기억에 남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 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관련 콘텐츠들이 갑자기 집중되는 날입니다. 그런 거 이제 정해진 날이 아니고 공휴일은 정해진 날인데 그러다가 정해진 날이 아니라 혹시 그런 기억에 남는 날이 있으신지 그래요 좀. 우선은 코로나 같은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거의 2, 3년 장기간 동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전반적으로 계속 업무량이 되게 많았고 그 연예인 같은 경우는 연예인 열애설이나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마약이나 합법 같은 논란에 열거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폭주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특히 힘든 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하신 칼빈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단순히 그들의 업무 양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 사진이나 아니면 그 실제 그 상황이 어떻더라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잔혹한 사진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상 보여주고 이래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글들도 다양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아직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 무릎도 검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의 양도 많지만 굉장히 집중을 해서 신경 써서 다양해서 그런 때는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제 방본입니다. 방본이 있는데 매일 입에 달고 하실 것 같아요. 자, 혹시 제가 이제 한 분씩 쭉 질문 드렸는데 혹시 듣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거나 물론 나중에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궁금한 게 계시면 바로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제가 잘 물어봤죠? 예. 마지막으로 뭐 준비 안 되지 못해. 그래서 느끼기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어떻다? 뭐 이런 느낌, 뭔가 이제 아까 순환기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이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려고요, 자꾸. 그런 건데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국 법 상대해 보니까 어떻더라,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처음에 영화랑 방송 제작업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라는 개념을 가졌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해당 내용이 없는데 근로기준법 59조에 보면 정확하게 영화업, 방송업 등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보다 더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영화를 특정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조항도 보니까 재량근로라고 해서 감독 등은 더 이제 오래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재량근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또 프로듀서도 뭐 그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이제 나머지 이제 연장 수당이나 뭐 그거 외에도 야간 수당이나 뭐 휴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스태프들도 이제 적용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를 노동조합 하면서 알았고, 그리고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하나의 회사에 계속 출퇴근하고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근로기준법인가라는 생각이 요새 계속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종종 그 노동조합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일하는 형태로서 많이 비교됐던 게 건설 노동자들이었어요. 건설이나 사실은 방송 드라마를 찍을 때나 영화를 찍을 때나 일하는 형태는 되게 비슷해요.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쭉 몰아서 일하다가 또 그 기간이 이제 완료되고 건물이 하나 지어지거나 혹은 영화 한 편이 완성되면 이제 해당 작업이 끝나고 또 다른 제작사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또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영화를 찾아야 되는 것이 건설도 똑같거든요. 일하는 형태로. 근데 건설들은 일용근로 계약을 하든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근로기준법 사항을 준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시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방송도 사실 일하는 형태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얘는 보니까 해왔던 전력이 없어. 주 52시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은 뭐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연장 수당을 주고 하는 것들은 사업들이 영세하니까 안 돼. 그리고 근로기준법 해당이 안 되고 계속 능력계약서를 써야만 된다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은 적용시키고 싶은 사람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럼 결국은 거기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든 노동자야 한다라는 마음이 요새 더 많이 드는 거라서 올해인가 작년인가가 70년이 넘었더라고요.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게 이유고 예전에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처음 이게 제정됐을 때는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막 회사를 위해서 막 홍보 잔치도 하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적용하라는 안내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꾸로 근로기준법이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해서 계속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정말로 절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결국 회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계속 방송 현장에서도 아직도 우리 근로기준법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라는 게 계약의 뭐 형식을 보지 않고 실질을 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방송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방송사에서 원하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의탁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냥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자로 근로기준법을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방송 현장이 굉장히 좁은 판이기 때문에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문 정당한 문제제기라도 부정적인 소문이 날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그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랑 비슷하게 드라마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100명이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100명의 이 현장에 맞는 법,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 현장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프로젝트성으로 6개월마다 또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 형태로 인해서 이게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송 현장의 특수성, 드라마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되면서 그에 맞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낀 게 일단 저를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9년차 오더메이터거든요. 진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이게 맞는 것이 맞겠지, 맞는 거겠지, 나를 위한 거겠지 생각을 하고 계속 근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용기 내서 오늘 다들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아까 항생제 알러지 때문에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서 보도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손에 든 게 있는데 한번 그래도 네.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더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은 이제 저걸로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일부 제목이 지금 근로기준법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필요해.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필요해라고. 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필요해. 근로기준법이 필요해.